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미국 증시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안겼었는데 이 장 마감 뒤에 발표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결과에 이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건데 넷플릭스를 이렇게 살린 건 다름 아닌 우영우였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시청 시간이 4억 시간을 넘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상파 3사라는 표현, 이 과거 시대의 유물이 됐구나 이런 점도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넷플릭스를 살린 주역들로 한국 드라마가 거론되고 있는 게 의미 있기도 하고 이게 또 증시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다소 아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펼친 반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면서 여전히 19,000달러 초반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게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건데 어떤 흐름을 앞으로 보여주게 될까 괜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달러 인덱스와의 역상관관계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저항을 맞으면 비트코인이 올라설 여지가 더 생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든 건 다행이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게 다소 아쉽게도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고점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지만 절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컨버랜드가 진단했습니다. 카이코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진짜 참 재미있고 의미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하루 전 영상에서 리플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XRP 레저로 가져오는 사이드체인 구축과 관련된 소식 짚어봤었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적인 월렛 메타마스크에서 이제 사용자들은 XRP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곧 사용자 가이드가 발표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착착 빨리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레이딩 챌린지 참고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챌린지 참여 인원 수가 적어서 일단 참가만 해도 상금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마감까지가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빙엑스 회원 가입하신 뒤에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시고 나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모두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고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의 지금 상황 흐름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후퇴해서 지금은 19,000달러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소 모호한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들이 예상 밖의 깜짝 실적을 확인해 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안겼고 그렇게 뉴욕 3대 지수 모두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지수 선물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4억 시간을 넘기면서 비영업권 부문 가운데는 독보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시대가 바뀌긴 이미 참 많이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듣보잡 신생 이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영됐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굴지에 글로벌 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여러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힘을
많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표적으로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증시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케인 리서치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0.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P 500과의 상관관계 역시 0.6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금, 이 골드의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왼쪽 차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게 반대 방향을 보였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을 보이다가 8월 이후부터 플러스 상황을 보이더니 지금은 0.52 수준까지 확인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와 동조화가 이렇게 여전히 강한데 단기적으로 같은 흐름 보이지 않는 건 대체 왜일까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조만간 의미 있는 흐름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다름 아닌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의 역상관 관계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마이너스 0.64 수준에 근접하면서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 2주 안에 이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후퇴를 하면 비트코인이 랠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꽤나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증시 흐름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분석가들 역시 반갑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10월 옥토버 랠리를 이끌고 이후에 11월에 미드텀 랠리로 이어질 거라는 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게 핵심인데 먼저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어닝 시즌이 시장의 펌핑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은 10월을 거쳐서 미드텀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 역시 비트코인이 매수 구간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1라운드 리스크, 이 위험 감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닝 시즌이 촉발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 상단 저항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삐집고 올라서려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면서 이번 주를 잘 거치고 이 위에서 주간 종가를 마감할 경우에 이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그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든 건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참 좋은데 이 거래량이 안 받쳐주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말들, 이런 지적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이코의 리서치 디렉터 클라라 메달리는 비트코인이 좁은 가격 범위에 갇혀서 변동성은 축소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비교적 탄력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현재 낮은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거래량은 지난해 사상 최고가 이후에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9월 이후에 눈에 띄는 거래량 감소는 없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컨버랜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컨버랜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올해 고점과 비교하면 줄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상당 수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 컨버랜드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하루 500억 달러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하루 경제적 활동 규모는 아마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건 미국 주식의 2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변동성으로 야기된 비트코인의 체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은 거래량이 크게 준 2018년과 비교하기 때문인데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뭔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시간으로 10월 21일 금요일 옵션 만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금요일에 5억 10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곰 세력이 지금 더 나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들은 황소 세력에게 판을 뒤집을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곰 세력의 우위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급반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구간별 시나리오 4가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18,000달러에서 19,000달러 사이는 콜 제로, 풋 4,300개로 곰 세력이 8천만 달러 유리한 상황,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 구간은 콜 1,500개, 풋 1,100개로 황소가 유리하긴 하지만 거의 삐까삐까 상황, 2만 달러에서 2만 1,000달러 구간은 콜 4,300개, 풋 100개로 황소 세력이 8,500만 달러 유리한 상황, 2만 1,000달러에서 2만 2,000달러 사이에서는 콜 7,200개, 풋 제로, 이렇게 황소 세력이 1억 5천만 달러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 이같이 코인텔레그래프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곰 세력은 8천만 달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19,000달러 아래로 밀어내야 하고, 반면 황소 세력은 최대 1억 5천만 달러 이익을 위해서 2만 1,000달러 위로 펌핑을 시켜야 한다. 19,000달러 아래로 몇 번 더 하락한다라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19,000달러가 뚫리는 상황으로 마감이 될 경우에 이번 주말은 하락장이 볼만한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대로 19,000달러 위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상황에 따라서 2만 달러 위로만 올라서 줘도 이번 판은 황소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 예민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연일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 리플레저 메인넷으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가져올 수 있게끔 사이드체인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더리움 생태계의 장점과 XRP의 장점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개척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고, 일정상으로는 2023년에 사이드체인을 완전하게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내용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대표적인 월렛 메타마스크에 이제 곧 XRP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호환 사이드체인 출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곳은 피어시스 테크놀로지인데, 이 회사는 XRP 레저와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을 연결하는 첫 번째 출시 소식을 공개하게 돼 흥분된다. 이렇게 하루 전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우리는 이제 곧 XRP 커뮤니티에 테스트넷 사용 방법을 비롯해서 메타마스크의 XRP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견고함과 XRP의 뛰어난 특징이 이렇게 하나씩 결합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꽤 빠른 속도로 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DApp과 DeFi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XRP로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이거 참 대박 조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꼭 기분 탓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시세에 온전히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한 혁신이 착착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충분히 설렘을 느낄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옥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가 벌어질 가능성 더 높아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미치게 될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